안녕하세요. 저 신정수라고 합니다. 제가 일어서서 하게 되면 나중에 패널분들이 다 또 일어서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는 앉아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나오실 때 되게 발걸음이 무거우시던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패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신도사역개발원 평사원에서 데이터를 마련해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저희에게 좋은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저희 교회의 사역 현황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정수입니다. 제가 되게 이제 부드럽게 해야 할 텐데 큰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는 워싱턴 한인교회 평신도 사역의 현재를 점검해보고 조금 더 복음의 본질을 향해 나가는 사역 모델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하는 현실 그리고 함께 걸어갈 방향에 대해서 앞에 계신 패널분들 원래는 5분이셨는데 한 분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오늘 4분 그래서 아까 6대4라고 하셨는데 우리 헨리 권사님이 유일한 남자 아니야 내가? 네, 이렇게 되셨습니다. 네, 플로에 참석해 주신 교우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각 패널분들의 자기소개와 현재 사역하고 계신 분야를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분들의 자기소개와 현재 사역하고 계신 분야를 짧게 들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 사회자가 이런 경우에 권한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뒤에 멀리 계신 우리 최성옥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상옥이고요. 차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차세대는 충정킬 사역, 오메가 청소년 사역, 그리고 세종 한국학교 사역이 있고요. 차세대 사역은 올해 성령기 때문에 아래층에서는 그냥 이제 랜드 제니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킹덤 키즈 우리 교장 선생님을 도와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하시는 일이 많아서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 도와드리고 있고 또 주일 아침에 새로 오는 킹덤 키즈 가족들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오메가로 넘어가서 우리 오메가 팀 리더들하고 같이 구석구석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에 가서 이제 개수팀을 도와서 같이 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노숙자 사역을 맡아가지고 장 보는 거 같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고요. 여긴 조혜진, 저는 김혜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때 여기 4부 청년부로 한 10년 좀 못되게 여기에 유학생으로 4부 청년부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한국에 귀국해서 한 10년 정도 지내고 다시 미국에 온 지 한 4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킹덤 키즈 교장으로 섬기고 있고 지금 이제 2년 차인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무겁고 뻘쭘해서 제가 한사코 거절을 하고 싶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희 앞서서 7년을 교장으로 섬기신 우리 최상욱 장로님이 계시고 여기는 이제 차세대 사역을 오메가 킹덤 키즈를 다 오가면서 사역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 든든한 여성 리더분들과 함께 패널 토의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영이라고 그러는데요. 1983년도에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이랬는데 교장 선생님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유감스럽네요. 이게 참 힘든 정말 바운스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저기 EM에 내려와가지고 EM에 우리 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속장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원하는 거는 우리 EM도 그리고 또 오메가 이런 세대들이 좀 더 부흥돼가지고 지금 많이 부흥되고 있지만 교회 한 자리에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이사도 계속 뭐 그런 것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의 패널들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또 이 플로어에 제가 어림잡아도 한 40분 이상의 패널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그 플로어 그 질문 시간에 그 여러분들의 질문, 의견 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그 말씀 나눌 중에 난 이거 좀 말하고 싶다, 난 이거를 좀 알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 기회가 주어지시는 그 시간에 당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에 미국에 와서부터 이 교회에 다녔고 미국에 1월 2일 날 왔는데 그 주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3년 정도 공부를 위해서 다른 곳에 있다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28년, 그 중에 3년은 비니까 한 25년은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좀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말씀 느끼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가지 주제로 나뉘어서 질문을 짧게 준비를 했는데 이따 목회실에서 우리 김일진 목사님과 김호대 목사님 오늘 장례식이 있으셔서 11시까지 계시지는 아마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목회자님들이 먼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앞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부터는 없겠습니다. 먼저 생각이 정리되신 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흐르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지명을 좀 하겠는데 우리 최 장로님부터 다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그래서 먼저 그런데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평선장님께서 저희 교회의 그 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느낀 점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중에 느낀 점과 아울러서 현실 진단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의 현주소는 이런 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패널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좀 좁혀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의 부흥을 지체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평신도 사역이 일회성 봉사나 행사 인력으로만 끝나는 경험이 있었다면 또 그것을 보셨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약간 장황한데 그래도 정리 논점이 뭔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준비되신 분 하겠습니다. 우선 풍사원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몰랐던 저희 교회의 평신도 사역의 상황을 굉장히 통계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테크닉 체인지라는 말을 쓰셨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저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고요. 저는 IT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요새 지금 굉장히 emphasize 하는 게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옛날에는 조금 스노우 파이프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너무너무 빨리 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저희는 서바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연결이 되는지 저는 굉장히 많은 연결이 있다고 봅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처음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어. institution. It's not a church. It's not God's place. It's not a place of worship. 제일 많이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저희 이민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1975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1975년에 끝났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많은 앞으로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의 개념은 75년에 있던 그 개념인데 그걸로 저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라는 그 개념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는데 지금 교회는 아직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관념을 아직도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민교회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1.5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1세와 2세를 브리징할 수 있는 게 1.5세거든요. 옛날의 개념과 앞으로의 개념을 브리징할 수 있는 것도 이민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계속 1세의 생각들만 가지고 교회를 계속 지향하고 있다면 2세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테크닉 체인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받침할 수 있는 게 평신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통계를 보셨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310명인데 자리는 560개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설문조사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항상 모든 사역이 다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쌤이 그게 진짜 무슨 패션인지 우리는 진짜 이건 다시 다 모든 걸 버리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게 제일 평신도 사역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 아니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는 그런 거를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거기에 많은 것들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정말 그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사명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같이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로님이 너무 거대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저는 솔직히 이 통계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 놀랐냐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2부 예배와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는데 이 통계를 보고 저는 괜찮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서 490명이 현장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평균적으로 310명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63%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 63%가 한 가지 이상을 하고 계시다는 건 저는 되게 굉장히 좋다.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평사원이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좀 더 돕고 싶다,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 보면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저는 오히려 희망을 받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못 봤던 그런 걸 깨우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면으로 놀랐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보면 이제 저는 2부 예배와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그 사역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한해서 본다면 늘 사람이 부족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 인원수나 자리수를 교회로 보는 거하고 어떤 세대별, 그 예배별, 사역별로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보면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특히 아이들과 차세대 사역을 보면 필요한 인원수가 있어요. 왜냐면 학년이고 필요한 선생님의 수가 있고 자원봉사자 수가 그러니까 그 필요한 자리수가 있는데 이걸 채워야 돼요. 이거는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사역인데 그걸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늘 여름만 되면 급급해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채우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로도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또 섬기기 위한 부엌 사역이 있잖아요. 그 부엌 사역은 굉장한 헌신이 필요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주중에 너무 바쁘고 일하고 하는데 그런 거를 또 할 분을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한 자리로 볼 게 아니라 그 사역 자리의 인텐시티를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사람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의 어떤 구조, 제가 나중에 조금 나누긴 하겠지만 그런 구조나 아니면 그 오시는 분들 인구의 어떤 그 스테이러스를 봤을 때 그냥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쉬울 수는 없고 쉬울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encouragement나 조금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지만 같이 도와주실 분들이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조혜진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첨언을 하자면 아까 보여주신 그 교회 사역 구조표에 있어서 어떤 평신도 사역이라는 용어가 좀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역은 많은 커미먼트를 요구하고 어떤 사역은 그냥 자리나 역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일회성 행사 동원 인력으로 끝나는 사역의 경험이 있냐고 하셨는데 다르게 그 질문을 표현하자면 일회성으로 동원되는 사역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하고 거기에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고민은 그보다 많은 커미먼트를 요구하는 매 주일 혹은 그 주중에도 속자님들 계속 속원들을 돌아보시는 사역 같은 거는 사실 그거는 주중 주말을 따질 것 없이 계속 누군가를 케어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말씀하신 인텐시티나 그런 커미먼트를 요구하는 사역을 자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적은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속장님들 예를 들자면 속장님들은 그 정도의 커미먼트가 준비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역이 또 이제 청이 리퀘스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그 표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어떤 분이 9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9가지 사역을 하실 수 있는지 9가지, 6가지, 5가지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사람 사역 자리보다 사역 자리가 거의 한 1.8배, 2배 정도 되고 한 분이 그렇게 1.8배, 2배의 역할을 하신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분명히 그 과중이 된 분들은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번아웃이 오는 와중에도 또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서포팅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결핍에 대한 지적이 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경험도 그렇고 간접적인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혼자 고군분투하게 두고 이 사람은 네가 알아서 맡았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너무 혼자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멀티플 사역들이 또 집중된 분들에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있고 좀 달리 얘기하자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간극이 너무 커서 어떤 분은 계속 그 서비스를 제공만 하고 어떤 분은 그냥 계속 이용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좀 좁혀서 뮤추얼리 서로 헌신하고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데, 근데 혼자 계속 나는 쏟아붓고 있는데 나는 서포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걸음 나아가자면은 이게 어떤, 저는 이 평신도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권한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ob description, 권한, 책임. 그리고 우리 교회 공천위원회가 계시고 공천 평판에 의한 공천으로 추천, 가고 이런 결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어떤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권위 있는 어떤 제도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그 리더십이 충분히 존중되고, 그리고 그분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올라간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헌신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본인의 그 희생과 커미먼트가 있는지를 우리가 모두가 알아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단계적인 지름돌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들 좋은 말씀 하셔서 저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보시면, 제가 젊었을 때 여기 20대 왔을 때 전부들 열심히 일하시고, 그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 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 제너프 장로님하고 지금 continuous innovation, continuous deployment 그 얘기가 아주 굉장히 찬성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임원의 차트를 봤거든요. 몇 번이고 보면은 간단하게 봐서 행정사회 사역에만 잠깐만 볼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많이 인발도가 됐는데, 보면은 재단 이사회, 시설 관리, 시설 연구 부자 문구위원회, 목회 재정위원회, 공천위원회, 평신도 직분해서 쭉쭉 내려 장학위원회, 음악위원회 해가지고 내려가 보면 장기기획위원회까지 하면 뭐 한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 위원회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가도 모자란 그런 위원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이런 거 사역이 또 많아요. 그런 것까지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제가 젊었을 때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친교 체육 부장을 맡아가지고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구하고 축구하고 교회들까지 보면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패션이 사실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끌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완전히 우리 그 십계명이 뭐냐 갖고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한번 다시 구상을 해서 좀 우리 교회에 맞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서제스트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모임 가는 건 너무 좋은데, I think this is a great idea. 근데 그 다음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건 좀 내 생각에는 얘기 토론하고 이런 건 좋지만, I think we just make a plan.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제 마이크는 우리 최 장로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쉐어하시고 두 분이 쉐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라서 마음껏 얘기하실 수 있도록 시간 제약은 안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시간 제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맥스 한 분이 3분 이내에 하실 수 있도록. 너무 이 이야기는 중요하다. 4분 이내에 보내시는 걸로 이렇게 시간 제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 목사님, 김유진 목사님 아마 자리를 10시 15분에 뜨셔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주제로서는 네 번째 주제였는데, 목사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번째 질문을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저의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관계와 구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이라는 주제를 네 번째 주제로 놓았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들으시는 기회로,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이 구조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지원받아야 할까요? 라는 것이 네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한 2분씩만 짧게 순서 없이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 이해하셨지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이 구조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지원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부터 보면은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예전에 공천위원회도 하고 지금 저희 남편도 여러 가지 행정부서에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의 사이즈에 비해서 저는 일단 이 행정사역 부서가 굉장히 촘촘하고 많다. 조직도가 너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거론된 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많이들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셨을 텐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오너십을 가진 사람, 부서가 없어서 이게 맨날 말만 나오고 절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저는 좀 authority를 가진 우리 교회에도 좀 노지 같은 부서가 사람이 생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간 트럼프 역할을 하시고 그 노지를 좀 만들어서 이 부서를 여러 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쳐내야 될 것 같아요.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같이 컴바인할 수 있는 건 컴바인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오너십을 가진 부서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는 좀 칼을 빼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느끼지만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면 그 광고에 나가요. 주보에 나가고 이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의미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사역에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 사역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게 뭔지 그 느낌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더 느끼시고 같이 그러니까 본인은 하시지 못하시지만 어떤 생각나는 사람한테 추천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역들 지금 현재 사역들에 좀 더 많은 참석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뭐 주일이 컨플릭이 된다. 그러면 한 번은 주일 여기 교회 사역 빠지셔도 그런 사역에 함께 참여하셔서 좀 더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가져서 그게 어떤 건지 더 마음으로 느끼시면 훨씬 그 사역에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션이 파트너라고 말씀하셨는데 파트너는 둘이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협조하면서 맡은 일을 하는 게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맡은 일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한 부부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사역자가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책정받으신 분들은 제가 제일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영적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트레이닝 시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일에 포커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사역자들은 평신도들은 그런 영적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에 참여해서 성도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사역의 컬링을 받아서 그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저는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물론 평신도들이 그런 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성도 목회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그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고 또 목회자들은 저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성도의 길을 가야 될지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사역자의 일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헌신하는 것이 헌신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평신도 목회자와 평신도가 파트너가 되기 위해라는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파트너라는 컨센서스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말은 평신도에게 진짜 이 교회의 어떤 방향과 비전과 일에 있어서 오너십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냥 정혜기서도 비슷한 예를 들어주셨지만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로 엄마가 육아와 살림을 담당하게 되면 아빠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빠가 그냥 도와주는 거는 사실 엄마 입장에서 뭔가 부족하고 성이 안 차고 우리 똑같이 오너십이 있지만 어떤 상황상 혹은 기질상 엄마가 더 육아와 살림에 어벨럽을 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거나 할 수가 있어서 수행할 수가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부분을 쓰게 되는 거지 아빠가 전혀 메인으로 와서 그냥 아웃사이더가 와서 그냥 도와준다는 거는 사실 같이 가기 굉장히 힘든 갈등의 요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목회실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파트너십, 평신도와의 어떤 파트너십을 기대하시는지가 전달되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내재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십에 목회실에 기대하는 것은 비블리컬한 티칭, 설교, 예배 같은 비블리컬한 티칭도 있지만 그 밖에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컨펌하고 잊어버렸으면 상기하고 그걸 프랙티스하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부분의 흘러가기까지 어떤 아이디어와 비전을 탑다운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액션 플랜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왜냐하면 일할 수 있으니까 많은 디테일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운투탑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와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최 권사님은 앞에 세 분 패널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패스하시겠다고 귓속말로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목회실에 우리 패널들이 주시는 말씀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참고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패널 질문 더 남았는데 시간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 리더십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세우고 훈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앞에는 좀 브로드한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좀 실제적이고 방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또 우리가 제일 바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소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효과적이었던 방식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준비되신 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이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그 리더십이 이 평신도보다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많은 좀 이제 last 5 years 좀 이제 목사님도 모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 EM 시작하고 이제 킹덤 키즈도 있고 여기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다시 그런 목사님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그게 우선 목사님이 좋아야지 우리 교회가 잘 쓰는 건데 갑자기 없어지거나 또 후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개발해서 미국 교회에서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패스터 이제 테라가 떠나시는데 we don't have a backup for.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있는 교회에 목사님들 쓰자. 그래서 패스터 앤드루가 그러면 지금 미국 가르치는데 저기 가서 킹덤 팁하고 패스터 그러면 데니가 그냥 유스하고 EM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상관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코리안 이 컨그리게이션만 생각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생각하는 그런 리더가 지금 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제너프 강론님이 말씀했듯이 그 브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1.5 제너레이션하고 2.0 제너레이션 미국 지금 교회들 보면은 모두 일하는 메트리스 처치 is dying. 왜냐면 사람들이 안 거거든요. 뭐 이런 여기 보면은 MBC 같은 데는 non-denomination church를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보면은 UMC 같은 데는 it's a dying church.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앞으로 미국 교회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순서 없이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딱히 없지만 그래도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테크니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분의 체계가 있고 교회 실질적인 운영의 체계가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리파이어먼트로 스탠다라이즈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막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집사가 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크레딧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없이 그냥 자리가 있어서 그리고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 사람이 조금 커밋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갖다가 펴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과 어떤 개인의 성장, 공동체의 성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의 운영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쪽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이게 따지면 이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 받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의 연구라던가 감리교의 어떤 신조라던가 기독교 생활이 성경 연구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조금 더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게 집사님이 되기 위한 리ኳ어먼트이고 집사님이 되신 분들에게는 어떤 정도의 그런 직분을 맡으신 권한과 책임을 맡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권사님이 되시기 위한 어떤 코र्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 이렇게 정리돼서 공통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저는 사실 그거부터 굉장히 저한테 퀘션이 됐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리더십은 hierarchical organization, top down, 위에 누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 이런 organization 스트럭처가 있어서 위에 있는 사람은 리더십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걸 이렇게 디파인 했었는데 특히 교회에서는 리더십이라는 게 모든 분이 다 리더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랬을 때 리더십을 개발한다는 게 뭔가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가 그 리더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부터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피니션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저희도 하나의 그런 구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표가 있어야 되고 평신도 사역 도표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떠나서 한 개인이 리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리더라는 게 뭔지, 근데 그거를 리더십을 발굴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그거는 목회실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혜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 사역을 잘할 거야. 저희가 조금 그런 시간을, 뭐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먼저 리더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정말 테크닉 체인지로 정말 저희가 좀 두 걸음 뒤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획기적인 것을 생각해보고 실현을 하면 그 다음에는 리더십을 개발할 때 저희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리더들이 필요한지 저희는 그거를 그 다음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런 평신도 사역 개발에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런 통계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좀 획기적인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들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조금 그냥 근지안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리더십이라는 게 자기가 어떤 필요를 보고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고 아니면 거기에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교회 어떤 사역에서 자기가 필요를 보고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어떤 자리가 타이틀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본다면 스스로 가진 어떤 삶의 바운더리가 있을 텐데, 교회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에 본인의 삶이 노출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어떤 서클에서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알면 충분히 하트가 있고 내가 저런 걸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기회를 많이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무슨 사역 한마당 뭐 이런 이벤트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 붙이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것도 또 뭐 짐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사역 홍보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어떤 사역을 만약에 실제적으로 나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모여서 하는 거나,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만약에 나가는 사역이 있다 그럼 같이 따라 나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쉐어도 하고 이러면, 아 저게 저 사역이었구나,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해보고 싶고, 나도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좀 더 참여와 참석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말 좀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역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반짝반짝 하시는 그런 답변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시고 또 있으실 텐데, 기억해 두시면 잠시 후에 말씀 나눌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패널 분들 좀 마음이 편하시죠?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주제 3번이었었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4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3번 주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세대와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우리 교회 어른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 이거 누가 맡아서 하냐,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냐, 저한테도 그런 말씀 자주 주시곤 하는데, 다른 한인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미국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대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는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또는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공적인 사례나 또 어려웠던 경험, 여기 비교적 젊은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니까 있다면, 또 간접적인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는 방식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앞에 계신 네 분의 패널들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순서 없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대 대표로 제가 먼저 여기서 정치 제가 또 나가는 젊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말에 일단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 스테이먼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못하는 이유. 근데 저는 아까 우리 교회 통계를 봐서도 이게 약간 어플라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결론을 저는 동의를 못하겠네요. 한 가지가 이 젊은 세대의 데포니션이 또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러네요. 젊은 세대를 70, 80 어른들이 보실 땐 50, 60이 적고요. 50, 60은 3, 40이 적고 하니까 이 데포니션을 제가 분명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나이 분포도를 보면 젊은 세대가 좀 적죠. 그런데 그 젊은 세대 내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저는 많이들 참석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굉장한 또 특징이 있어요. 그 유동 인구가 많아요. 3, 40대를 기준으로 보면. 왜냐면 이 지역 자체가 왔다 가시는 단기로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문닫고 있는 어떤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은 못 하시고 수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3년 왔다 가시니까 조용히 애들만 놓고 예배 등에 참석하고 가시고 나는 갈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10년 이상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 보면 이미 여기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봉사를 하셨어요. 하고 계시고 힘드셔요. 이분들은 계속 계시니까. 근데 또 잠깐 왔다 가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족들이.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이제 하고 굉장히 사역의 피크를 치는데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앤 아웃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많이 오시면 너무 감사한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늘 한정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는 저희 사역의 지금 현재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 어떤 사역이 한정돼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한 10년 있어 보면서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이거가 왜 불만이고 이래서 이러면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이제 장로님, 교장 선생님 너무 힘드시지만 계속 권장하고 이게 저희가 오래 있었던 그 교인들이 더 권장하고 또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같이 해보자는 뜻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냥 일단 이런 그 젊은 세대로 봤을 때는 그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로 봤을 때 왜 젊은 사람이 없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 사역도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60대입니다. 60대를 제가 지금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절실하게 제가 느끼는 게 저도 30대, 40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차세대를 오래 했고 그들과 같이 사역을 오래 했지만 저 자신의 고정된 관념에서 저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뉴스아이드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를 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그게 옳고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입니다. 그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안 듣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지 그들이 참여를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패션을 갖고 일을 시작하면 제 나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교회가 바이블하고 훨씬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60대인 저가 뭐를 해야 되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1.5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거는 1.5세는 1세와 2세를 그래도 양쪽을 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민교회는 미국에 있는 그냥 미국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있는 1.5세들이나 이민교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특히 워싱턴 한인교회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전통과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통과 역사가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전통과 역사는 과감히 부셔야 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저희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possibility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머리 50이고요. 대표님께서 보신 데는 제가 아직 젊은 세대일 수 있겠지만 저 밖에 나오면 좀 젊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젊은 세대는 MG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질문에서. 근데 MG는 정말 제가 봐도 해석하기 어렵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가치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해는 갈 것 같지만 또 동질화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MZ세대 또한 교회 일원으로 계속 이렇게 노출되는 경험, 어떻게 참여시킬까가 우리의 퀘스천이지만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이 자리에도 우리 집 4부 청년들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오셔서 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우리 어른 세대가 듣고 그리고 어른 세대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경험을 이 젊은 세대가 듣고 이 젊은 세대는 그 MZ 세대의 전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렇게 내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개인 중심적인 어떤 현황들 있잖아요. 뭐 진학, 진로,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스테러스 고민하고 그 다음에 뭐 결혼, 자녀 이런 어떤 생애 주기를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킹덤 키즈에서도 자녀가 어린 부모님들은 저도 그랬고 내 아이들 키우는 것만도 벅차서 다른 걸 생각할 여유와 어떤 이렇게 큰 빅픽처는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생애 주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이제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고 뭐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을 지나면 좀 부모님들이 여유가 생기고 다른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우리 청년들이 좀 MZ세대가 듣고 MZ세대에 또 이렇게 몰입해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는 또 어른 세대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런 자리에 많이 오시도록 그리고 말씀하시도록 계속 격려해서 어떤 일체감을 가져나가는 소속감 일체감을 권한과 어떤 책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그 젊은 세대, MZ 세대들을 아예 포털을 둬서 참여하고 발언하고 반영하고 또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조금 키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봤는데 우리가 배울 때 미국의 사람들한테 이런 어른이 한 10살짜리 어린애하고 얘기하는데 봤더니 완전히 어른하고 어른같이 얘기하듯이 굉장히 중요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소사이를 보면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 번 느낀 게 저는 EM에 있는데 이번에 조이스라는 애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떠나게 됐어요. 달라스로. 그래서 저녁을 같이 나가서 먹었는데 걔는 20몇 살짜리인데 나하고 완전 친구같이 걔가 그렇게 You're my best friend 이러면서 완전히 제가 자기 친구라고 여기 20대들이 많은데 그런 릴레이션십이 우리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패널분들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양질의 대답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사전에 갖고 저희가 한번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인 생각을 주신 것 같이 않았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분들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패널로서 발표하신 것에 대한 스킬을 총동원해서 30초씩만 제가 드릴 텐데 딱 30초만 마지막으로 주제 이외에 꼭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30초씩 딱 말씀 주시고 최 장관님부터 우리 최 권사님까지 이렇게 그건 순서로 오도록 하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또 패널리스트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회심을 했고 저는 다른 교회 뭐 다 좋고 어쩌고 얘기 듣지만 저는 저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귀중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유가 그냥 시간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을 때 정말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저희를 분열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갈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고 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에게 제 자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차트도 마련해 주시고 데이터 모아가지고 열심히 애써주신 우리 총사원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그냥 밥벌이로 통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년에 평사원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진짜 평신도 그 분들에게 좀 설계를 해서 얼마나 사역의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는지 피로도가 있다면 얼마나 필요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본인이 이 어떤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두리뭉실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좀 더 프랙티컬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내년 평사원에 또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청년부를 보낼 때부터 제가 감히
발꿈치도 신발끈도 못 매드릴 만큼 제가 존경하는 그 평신도 지도 리더십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계시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헌신할 수 있는 어떤 동기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깊은 마음과 애정을 담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패스톨대학께서 6월 22일을 마지막 주일로 킹덤 키즈를 떠나시게 되고 우리 교회를 떠나시게 되고 저희가 주보에 공식적으로 광고를 내지는 못했지만 내일 오후 5시에 목사님 환송회가 킹덤 순원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오셔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시고 이후에 우리 킹덤 키즈 사역은 목사님의 빛나는 리더십으로 거의 목사님께서 A to Z까지 다 하셨던 사역이라 목사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거운데 기도해 주시고 늘 이게 매 주일 어떤 커미먼트가 요구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자원하시는 분이 그 사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무 좋은 말씀하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게 의견을 좀 여기 우리 만나는 게 의견을 하는데 한마디 제가 같이 따른다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계실 때 우리 킹덤 킷 오메가가 참 제 생각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중요하니까 요번에 우리 파스토라 떠났는데 좀 깊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잘 다시 We lost a huge asset. 이 파스토 테라가 보통 선생님이 아니세요. We will never find someone like her ever. 그렇지만 we will pray and we will find somebody. 근데 그냥 immediately 뭐 누가 temporarily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로써 패널 분들의 책임은 약간 오프 더 훅 지금 해드리도록 하고 이제 웃으시네요. 예, 감사하고 우리 괜찮으시면 패널 분들께 박수 한번. 내려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나요? 뭐 우리 평상장님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분들 중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계시는 것보다 앞에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가운데 근데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손 들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건 오늘 네 우리 조희 선장님. 예, 오시죠. 예, 오십시오. 이쪽 다 같이 보시면 예, 가운데 쓰셔서. 예. 아니 고개 돌리시고 그러실까봐 우리 오늘 아주 그 킹타운에서 서베이도 잘해주시고 그 데이터를 보고 많은 그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패널리스트들도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 20%의 이제 자원자들이 80%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스프레디션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역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서비를 한 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패널리스트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마음에 많이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다. 오늘 패널리스트 말씀했는데 그 세상이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걸 보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바꾸고 그런데
트레디션 다 자랑할 만한데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한테 업색이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계속 우리 그 좋은 교회를 이끌어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제가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 젊은이들로 성장되는 교회를 갖다가 두서 군데 등록을 했고 지난 거진 몇 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방문을 했어요. 이 젊은이들로 이렇게 구성돼갖고 교회가 굉장히 발전되는 거 했는데 거기서 좀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들 것을 갖다가 서프라이즈 해갖고 제가 목회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적도 있었어요. 한두 달 전에 있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바뀌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교회 경제 이 스트럭처라든가 이 사역 하는 것은 그냥 이 트레디션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은 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 너무 많아요. 우리 사역이 너무 많고 사역 종류가 너무 많고 환경 사역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까 젊은이들로 이 교회 조직이 굉장히 심플해요. 네. 그래서 첫째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 UMC가 지난 100년간의 그 트랜지션을 갖고 쭉 해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 같은 것도 그 방식을 좀 해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새 시대를 보고 여기에 애답트 돼갖고 이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봐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저희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계속 정말 역사를 자랑하면서 트레디션을 자랑하면서 또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는 이제 그 젊은이 생각하는 그 멀티미디어 쪽도 있고 뭐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 생각할까 좀 더 이 젊은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갖고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을까 그걸 갖다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앞으로 이걸 플레이하는 그러한 그 사역 부서가 필요해서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장님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저에게 한 10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플로어 의견을 듣는 시간이요. 또 이경신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여자와 남자의 수가 6대 8에서 제가 여자 대표를 맡았습니다. 예, 먼저 우리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의 약점이 전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빨리 흘러가는 그 세대에 적응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개혁을 하는 거를 변질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뭘 바꾸는 게 너무 힘든데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요. 여러 패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오너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오너십에 대한 걸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또는 위원으로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대한 오너십이 없으면은 책임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구경꾼으로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고 손님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의식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리더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리더십에 대한 트레이닝을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과 평신도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교회만큼 그 위계 질서 할까 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교회의 사역은 이제 더 이상 서바이벌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넘치고 설교 잘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든지 딴 데 가시면 리더십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정말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뮤추얼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신도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파트너십으로 잘 운영되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두 분 더 하죠. 제가 좀 문제가 자주 떠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어른들이 나오셔서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인사하신 분들이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오메가에서 지금 이제 이번 가을에 들어가면 15년 차입니다. 처음 가르쳤던 데서 거의 30년 전에 한 2년만 하다가 포기했고요. 포기하고 다음부터 제가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쭉 이제 14년 맞춰가고 있습니다. 15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내후년이면 믿지 못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70에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은 9학년이니까 10대고요. 그래서 막 티네이저 시작하는 10대고 부모님들은 40대도 계시고 40대가 많고요. 30대 후반도 있을 것 같고요. 50대 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접하는 교회에서 접하는 이 세대가 10대, 40대, 50대 그 다음에 저같이 조금 더 나이 든 선생님하고 제 친구 또래들은 좀 더 나이 들었어요. 뭐 이런데 전통 역사를 지키는 나쁜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요. 교회에 오래됐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에 적극적이라는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제가 또 하는 일이 교육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교육 책임자로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서로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긴 충분히 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서로서로에게 존중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요. 또 하나 그렇게 저희가 교사로서 있으면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저희의 3, 4년 직업상, 부모님들의 직업상 다녀가신 분들도 학생들을 꾸준히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어떤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 불과하게 보이더라도 그리고 또 소수가 많은 교회의 사역을 담당해서 서비스를 봉사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있다고 보이더라도 그게 오히려 저희들에게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일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저가 그렇게 해줘서 그분들이 어떠한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잘 뜨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공수를 해야 되겠지만 두 분 손을 주셨으니까 대신에 시간을 한 2분 안쪽으로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관 장관님부터 먼저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하면서 들어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에 유익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고 토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신도 그 사역 개발원이 결국 목표하는 것은 많은 우리 평신도들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거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여기에 새 교인이 참석을 했었더라면 나도 한번 앞으로 어떤 사역이건 참석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저 가슴에 와닿았는데, 그래서 제가 서제스트 하고 싶은 거는 오늘 프레젠테이션 한 거를 한 1, 2, 3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 파워포인트하고 비디오로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 5분씩 3회 정도로 나눠서 이거를 보면, 오늘 참석한 인원은 불과 뭐 몇십 명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 메시지가 저는 교인 전체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도 한번 어떤 사역이 내가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제 경험으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부터 또 아주 시리어스하게 되고 제 신앙이 자라고 거기에서 오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교인 전체에 한 번에 하기 너무 기니까 몇 회 연속으로 이렇게 써서 보여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하신 분들 아주 성함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드세요? 네? 유진형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너무 많은데 죄송하지만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 들어주셨기 때문에 잠깐 나와주셔서. 초이자매님이세요? 네. 제가 이 돋보를 써서 잘 안 보여서.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지금 미국 채널팀에 생기고 남편은 이렇게 같이 하고 저는 인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좀 많이 나왔고 이제 세대들 얘기하면 밀레니얼을 88년도에 시작하는데, 네,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질문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걱정돼요. 남편과 자주 대화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고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보면 우리 아까 데이터 보면요. 베이비 부머하고 제너레이션 X 세대가 일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근데 거기에서 딱 밀레니얼하고 제너레이션 Z부터는요. 성인들에게 오메가 말고 지금 이제 20대 후반 제너레이션 Z인데 밀레니얼이 그 제너레이션 X하고 베이비 부머보다 50% 깎아 내려가요. 거기에서 제너레이션 Z가 또 50% 깎아요. 그러면 저의 걱정되는 건 앞으로 제가 이 남편분 얘기하는 게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들 부모돼서 애들이 크면 자연스럽게 뭐 오메가 들어가고 해서 똑같이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 데이터 트렌드 계속 따라가는 것도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제너레이션 Z, 저한테는 어린 게 제너레이션 Z예요. 멘탈이 달라요. 요즘 세대 애들 말을 하면 어른들 얘기하면 일하기 싫다. 맞아요. 커미트먼트 하기 싫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피드백과 어바이스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저한테 볼 때는 우리 젊은 세대한테 보는 거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좋게 하지만 여기서만 알고만 있잖아요. 좀 교인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different 생각과 different background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제일 큰 교회로 obstacle이 감을 넘어야 된다는 게 그 근본적인 거부감과 그 두려움과 그 세대 차의 생각과 내가 일하기 싫다. 그거를 교회로서 우리 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좀 대체적인 솔루션이 있어야 저는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말로 아이디어보다는 좀 대체적인 부서를 만드든지 그런 리서치 팀이든지 something active to do 해서 이거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 quarterly가 아니라 항상 continuous, 아까 말한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은가. 지금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솔루션이에요. 이거 다 사람들 생각 다르니까 다 똑같이 바꾸기가 어렵긴 하는데, 이 한 마음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좀 다음 세대 좀 그 잠자는 공을 깨울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되게 아쉬워요. 저희 또래 친구들도 밑에 친구들이 왜 안 할까? 근데 또 보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일했던 보면 번아웃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세대 보니까 나도 교회에서 24시간 이렇게 work-life balance, church balance가 없구나. 그거 두려움도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봉사한다는 것도 커밋먼트가 중요하지만 약간 어떻게 우리가 church life, work balance 해줄 수 있는 그거 environment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집사님 마지막으로요. 한 분 손 드신 분 더 계신데 우리 박영환 장로님이시거든요. 한 2분 정도 드리고 집사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참 희망의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자료,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하셨을까. 2000년 9월에 형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모르고 컴퓨터라는 것도 없었을 텐데 시작을 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요. 오늘도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옛날 사람도 좀 변해야 되고 새 사람도 조금 전진돼서 변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변한다고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좀 아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통이 큰 교회니까 어떻게 이것을 변하지? 그런데 요새 세상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해가는 걸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화해에서 모든 것이 다 노출을 되는 이런 세상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을 하셨는데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을 못되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만 목회하시는 분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게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메이저 띠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숙해지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변하지 않는 게 또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전통,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전통, 교회의 본질,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2000년 동안 여러 사람이 노력을 했지만 바꿔지지가 않은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변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떠나지 않고 그걸 보수하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게 참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것을 해가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커피 마시려고 2층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잠깐 지도자에 말씀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 지금 와서 지도자에 대한 개념은요 젊었을 때하고 많이 변했어요. 내가 왜 젊었을 때 이렇게 현명하지 못했나. 지금 생각하는 지도자의 그건요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앞에서 끌고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났을 때 그 사람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네. 그 사람을 격려를 해서 그 사람이 승리하도록 내가 쳐주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을 참 잘해서 이끌어가는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정성으로 경청해주는 사람이 참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변화와 이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새로 이끌어주는 경신도 사역 개발 팀을 좀 축하드리며 고마운 마음 간절하고 마음을 많이 걸고 참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유진혁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뒤에 저희 다과가 좀 마련되어 있거든요. 가시지 마시고 계시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숙제를 여러분들이 주셔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저희 평신도 사역개발원 저희 분들이 주변에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드시면서 저희 주변에 있는 평신도 사역개발원 분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정성껏 모아가지고요. 저희가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에 가시면